함수. 우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먼저 함수에 대한 이론 정리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기본적인 함수 구조인 여러가지 함수 파트에서 보시면 106페이지에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요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여러가지 함수에서 처음 해드릴 게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1대1 함수나 이런 구조를 선생님이 미팅으로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좀 되게 이해가 좀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팅을 나눠보신 적은 없겠지만, 네. 이런 구조예요. 1대1 함수라는 건 대표적인 예제 하나를 보자면 어떤 정의역이 있고 그에 따른 함수가 공역 y에 대응되더라 해서 1, 2, 3이 있고요. A, B, C, D가 있을 때 1이 A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갔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다시 자 특징을 한번 보자면 이런 특징이죠. 화살표 받은 애들이 동일한 애들이 없어요. A라는 애는 1한테만 받았고 B는 3에게만 받았고 C는 2에게만 받았잖아요. D라는 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 형태를 딱 보시면 채영아 갑자기 마스크 왜 썼어? 그냥 쓰고 싶어서?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네. 아니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네 맴이야. 근데 아까 안 썼는데 썼길래. 자, 봐봐.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가 중요하냐면 함수적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학 상이고 수학 하잖아요. 수학 상하 파트는 수원 수투에 해당되는 고2랑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말로 표현을 해줘요. 1대1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런 한글에 대한 단어가 함수식이나 수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수식으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x 값이 다르면 1과 2와 3이 다르니까 그들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값 또한 다릅니다가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따라서 1대1 함수라는 이 단어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x1이라는 애가 있고 x2라는 즉 서로 다른 x값이면 x값이 서로 다르면 그들의 모두 함수값 또한 달라야 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러해 라고 하면 1대1 함수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 또한 우리가 수학하에서 명제 파트에서 배우셨죠? 얘에 대해서 대우는 이렇게죠. fx1과 fx2가 같으면 즉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해. 이 또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딱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응관계로서는 이렇고 함수적인 표현으로는 이래요. 수식으로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이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보시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로는 얘는 증가,
정확한 용어로 써줄게.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그래프여야 돼.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증가하던 애는 계속 증가하고 또는 감소하던 애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내려오던 애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안 돼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드리면 이런 게 중요하죠. 1대1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가죠. 이런 그래프는 얘기 드렸어요?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얘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어떤 동일한 y 값을 서로 다른 x값이 가져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옆으로 선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얘 오케이. 단조 증가라고 해요. 얘 보고. 너 오케이. 단조 감소라고 하죠. 얘는 증가하긴 증가한데 빵꾸가 생겼어요. 그쵸? 빵꾸 영역 있죠? 빵꾸 영역.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 봐봐. 보시면 자, 이 그래프 잘 봐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다. 이렇게 y축 전체 있죠? y축 전체. 이 y축 전체가 뭐가 되냐면 공역이에요. 공역. 그랬을 때 여기 수많은 점들의 높이를 표시하면 얘에서부터 이렇게죠? 그리고 여기 빵꾸 뚫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죠?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치역이에요. 치역. 잘 봐봐. 공역과 치역 관계를 보시면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비어있는 공간 있지. 비어있는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애들. 이런 거 D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생기더라도 어쨌건 옆으로 선 그었을 때 교점이 없거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너 또한 1대1 함수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요런데 교재 없으니까 그래프 특이한 거 선생님 알려드리는 거 좀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거 하나 더 그려봐 줄게. 자, 요런 그래프 생각을 해봅시다. 색칠 빵꾸 색칠. 자, 요러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자,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잖아요. 민주야, 될까요? 약간 침 튄 것 같아. 미안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진아, 되니 안 되니? 된대요. 채영아, 되니 안 되니? 돼요? 민찬이는? 뭐 어쩌자는 거기 숨어가지고 껐덕거리면 어쩌자는 거. 된대요. 재훈이는? 돼요? 그럼 민주만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라서 어쩔 수 없네요. 자, 소수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견을 따라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됩니다. 왜 되냐면 선생님 이게 아니잖아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속일 때야. 그래프가 끊기지 않은 그래프에서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의 구조고, 끊겨있는 그래프에서 핵심은 어쨌건
서로 다른 x값이 서로 다른 y값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선 그어서 몇 개만 생기면 돼? 하나만 생기면 돼요. 옆으로 선 그었을 때 요 라인도 선 그으면 요거 하나죠. 얘 빵꾸니까. 하나 얘도 하나 영원히 하나잖아. 따라서 얘도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게 돼요. 네, 되셨죠? 그 다음 1대1 대응을 볼게요. 얘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그 다음 1대1 대응은 여기까지고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여기까지고요. 1대1 대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재탕해야 되니까 살려놔야지. 자,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우리가 오늘 배우실 함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1대1 대응의 조건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 즉 얘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대응 관계로 표현을 해보자면 1, 2, 3이 있다면 A, B, C만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짝꿍이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좀 유치한 얘기지만 미팅으로 치자면 나와 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원수가 똑같고 미팅에 딱 결과물을 봤을 때 커플이 완벽하게 5명 나오면 커플도 5커플. 그게 완벽한 미팅. 즉 그때가 1대1 대응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랑 다른 거 1대1 함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1대1 함수에선 그 화살표 사랑의 짝대기를 받지 못한 D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돼. 따라서 화살표 바다에 있는 치역이라고 하는 ABC 그리고 전체를 뜻하는 공역 ABC 즉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를 포함. 그래서 너와 너의 조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셔야만 바로 1대1 대응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 1대1 대응이 뭐야? 라고 하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1대1 함수가 뭔데?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얘는 또 중요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1대1 대응인 함수입니다랑 똑같은 표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을 만족해야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멘트를 다르게 쓰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 다음 주어진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표현이 되면 아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그래프구나. 또는 다음 주어진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고 하면 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냥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서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1대1 대응이야? 역함수 존재하겠네. 역함수 존재해? 아 1대1 대응이겠네. 이런 상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건 특별한 게 없어. 이게 다야. 그래서 얘는 차이점이 아까 그래프 한 번만 더 재탕 한번 해볼게. 재탕을 하자면 뿅 색칠 뿅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보시면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1대1 함수가 됩니다. 얘도. 왜? 1대1 함수는 뭐냐면 옆으로 선 그었을 때 하나, 두 개 이상이 아니면 돼. 빵꾸 나는 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빵꾸 나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너네 때문에. 너네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얘는 그렇게 빵꾸 난 지역도 없는 거죠. 옆으로 선 거 보면 모든 애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따라서 너는 1대1 대응도 오케이.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해석 가능하시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쉬운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어떤 구조냐면 어떤 애를 줬을 때 항상 같은 애가 나온대요. 동일한 애. 보통 우리가 항등함수를 fx 쓰듯이 ix는 x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고 의미상으로 보면 1 주면 1이 나오고 3 주면 3이 나오고 0 주면 0이 나오는 함수를 보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야, 1 주면 1 나오고 5 주면 5 나오고 100 주면 100 나와 라는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y는 x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실수 x를 만족하는 항등함수는 fx는 x, 즉 y는 x, 얘 또는 y는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유일하다. 예요. 너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거 핵심이죠. 그런데 제한된 정의역에서는 여러 항등함수가 존재한다. 항등함수가 제한된 정의역에서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제를 들어줄게. 봐봐요. 선생님이 정의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이너스 1, 0, 1로 딱 잡았어. 근데 이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함수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1로도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어도 0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애가 있냐면 y는 x 세제곱 어때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어봐. 0 나오고요. 1 넣어봐. 1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너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어떤 x 정의역이 이번엔 뭐 이렇게 잡았대요. 뭐 할까요? 1과 2와 3 이렇게 잡았대요. 그럼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같은 값을 갖는 건 y는 절대값 x, x도 되겠지. y는 x도 당연히 되지. 그런데 절대값 x도 똑같은 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너도 항등함수가 되죠. 따라서 제한된 정의역에서는 항등함수가 y는 x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서도 보세요. 얘도 나는 x 5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해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구조의 항등함수들이 존재한다. 결론, 항등함수는 뭐? 넣으면 넣은 대로 나오는 거야. 마지막, 우리 아까도 잠깐 공부했던 건데요. 네 번째, 얘는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특정 값으로만 가는 거. x라는 애가 1, 2, 3, 4 이렇게 있고요. 공역 y라는 애가 뭐뭐뭐뭐뭐뭐 있는데 3 뭐뭐뭐뭐뭐뭐 있어요. 그런데 얘도 3으로 가고요. 얘도 3으로 가고요. 얘도 3으로 가고요. 얘도 3으로 가요.
이런 거. 특정 하나의 값으로 다 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수함수고요.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수함수라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y는 3 이런 거. x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돼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100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이제 각가지의 함수를 뜻합니다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까지 한 게 개념 정리를 해드린 게 뭐였냐면, 여기는 선생님 문제풀이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오시고 선생님이랑 질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드린 것은 페이지로 치자면 113페이지까지예요. 113페이지.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문제 하나 찾아볼게. 1대1 대응에 되게 좋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지 없는지. 네, 있네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대표 예제 좀 볼게요. 개념원리 110페이지에 있는 125번, 126번, 126번은 너무 쉬운데. 그래도 125번, 126번 별표입니다. 125번, 126번 별표. 선생님이랑 125, 126 풀고 다음 단원이 역함수가 먼저 나오나요? 네. 합성함수가 먼저 나오네요. 합성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 풀고 두 문제 125번, 126번. (125번) 어휴 어렵게 생겼어요. 자,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랬을 때 x에서 y로 함수 fx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a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1대1 대응. 자, 이런 조건에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네 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대응 관계 보시면 정의역이 있고요. 함수 f에 의한 공역이 있는데요. 자, 정의역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2.1, 2.2, 2.3에서 2보다 큰 애들, 3 뭐뭐뭐 해서 3보다 큰 애들인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얘네가 모조리 다 이쪽에 다 대응해야 돼. 다 대응해. 싹이 다 대응해야 돼. 다 이렇게 다 대응하는 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죠. Y축, X축 잡고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정의역은 누구라 그랬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쪽 오른쪽이에요. 그쵸? 2의 오른쪽. 그 다음 공역은 뭐라 그랬냐면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 위쪽. 다시 말해서 요 영역, 요 보이니? 비금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영역에 비금 보이지? 이 영역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프가 꽉 차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배운 1대1 대응처럼 1대1 대응처럼 꼬불랑꼬불랑 말고 그냥 쓱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면 계속 내려오고 해요. 근데 여기 잘 봐. 1대1 대응 그래프는 뭐라고? 이렇게 2차 함수는 그냥 곡선이잖아요. 곡선 그래프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내려가는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 그럼 얘는 끊기잖아요. 전체 정의역에 따라서 없잖아. 이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고. 이 안에 꽉 찬다는 게 얘랑 얘가 이쪽에 영원히 가요. 끝없이 가요. 그럼 그래프도 난 끝없이 가야 돼. 근데 꽉 차 있을 방법. 자, 그리고 축은 얼마짜리예요? 마이너스 1이죠, 축은. 이런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다. 그럼 잘 봐. 몇 가지를 그려볼게.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박스. 얘가 이렇게가 요거 박스 그린 거야. 여기 박스. 이런 거. 요런데 몇 가지 그림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축이고요. 축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축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세 개는 없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필요 없겠다. 자, 보이시죠? 자, 얘는 봐봐요. 선생님이 파란색 빗금을 치고 있는 게 뭐냐면, 파란색 빗금이 뭐야? 공역이야, 공역. 공역. 파란색 빗금이 공역이에요, 공역. 그리고 치역 표시해볼게요, 치역. 치역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합시다. 치역은 우리 이 박스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의 치역은 이 수많은 점들을 높이니까 여기가 치역이죠. 얘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네. 밑에서부터. 이해돼? 얘 치역은 여기서부터지. 문제 끝났네, 다. 우리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며. 근데 얘는 공역은 파란색이고 치역은 여기잖아요. 그럼 땡! 얘는 공역이 파란색이야. 공역 파란색. 근데 치역은 어디서부터야? 밑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땡!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얘는 공역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치역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니까 이 그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 핵심은 여기. 어쨌건 여기를 지나야 돼. 이게 바로 핵심이지. 따라서 2,3을 지나야 돼. 이 집어넣으시면 4, A라고 하는 그 값이 3.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됐슈? 그 다음 12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26번.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래요. 126번은 선생님이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 어떤 fx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1 x 플러스 b 선생님 요거 바꿨어? x가 0보다 작을 때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요. 원래 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약간 쓰레기. 자, 볼게.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뿅 잘 봐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1 45도 이면서 y절편이 3짜리고 0일 때 포함이니까 여기 3 해서 45도인 이렇게 그래프래요. 누가? 너가. 됐습니까? 자, 난 너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은 이쪽에다가 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됐어? 이쪽에다가 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너의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를 f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하네. 그러면 잘 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에서부터 감소하고 있대요. 근데 선생님이 1대1 대응은 뭐라고 그랬어?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해야 되고 증가하던 애가 계속 증가해야지, 증가하던 애가 감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감소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지. 왜? 그럼 빵꾸가 생기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쉽게 표현하자면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너와 너가 손을 잡아야 돼요. 이쪽이랑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된다고. 따라서 너한테 0 집어넣었을 때 3이죠. 그럼 너한테도 경계값에 0 집어넣었을 때 3이어야 되기 때문에 B가 3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3이야. 이해됐어? 손에 손을 잡아야 되니까 너의 그래프는 절편이 3이야. 그러면 3.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너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안 돼. 그 말은 대충 내려가봤을 때 평행선 잡은 거야. X축이랑 잡았을 때 너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바짝 세워지든 상관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 이렇게 감소만 하면 돼. 감소해서 내려오다가 꺾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쭉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어. 어쨌건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하면 됩니다니까 B가 3이면서 동시에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기울기가 0보다 작아서 내려오던 게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A범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문제에 있었죠. 근데 이 자리가 B였어도 우린 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와 너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내려가던 애는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너 또한 음수면 돼.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셀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합성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진짜 어려워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내가 선생님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들어봐요. 합성함수가 선생님이 이야 진짜 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1 파트가 원래 좀 그래요. 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마도 이번 시간에 다 설명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 또 드릴게. 선생님은 그래. 너네가 어쨌건 여기 파트를 선생님이랑 공부했어. 그러면 내년에 선생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원망받기가 싫거든. 아 그때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때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제대로. 자, 합성함수 볼게요. 자, 합성함수는 왜 중요한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중요한지는 막 주저리 설명보다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제 수학, 상, 하, 수원, 수투, 미적분, 뭐 기하, 확통 뭐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합성함수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요.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게 계속 붙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합성함수. 자, 볼게.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조적 해석을 좀 해볼게요. 구조적으로 뭘 보는 거냐면 두 개 함수를 짬뽕 시키세요야. 합성이 좀 존나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짬뽕 아니야? 막 섞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좋죠?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에 따른 y에 대한 게 공역이 있고요. 자, 1, 2, 3이 자, 뭐 할까요? 4 다른 숫자로 할게. 5, 6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애가 4, 5, 6, 7이 있을 때 또 다른 함수 g라는 애는 a, b, c, d로 간다고 합시다. 내가 그냥 막 끌게. 자. 이렇게 그어놨어요. 되셨죠?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는 거. 4는 4로, 5는 5로, 6은 6으로. 아, 7은 없으니까 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어떤 구조적으로 쓰는 거냐면 합성이라는 건 굳이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4는 4고 5는 5고 6은 6이니까 얘네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동그라미 두 개를 가운데를 포개서 4, 4, 5, 5, 6, 6을 또 쓰지 말고 가운데를 포개서 동그라미 3개짜리로 표현하겠습니다가 합성함수예요. 즉 우리가 3개짜리로 다시 한번 형태 변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F고요. 얘가 G고요. 잘 봐요. 1, 2, 3이라는 게 1은 어디로 가요? 5로 가죠. 2는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가죠. 3은 어디로 가요? 4로 가요.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갑니까? 4는 이쪽에서 보면 되죠. 4는 A로 가고요. 5는 어디로 가요? B로 가요. 6은 어디로 갑니까? D로 가죠. 이렇게만 보면 돼. 오케이? 이렇게만. 그리고 나서 선생님 7은요? 아 7도 잠깐 뭐 아쉬우면 7도 써놔. 7은 어디로 가요? C로 가요. 근데 우리는 합성이라는 건 너가 어떻게 어디로 가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7이 C로 갑니다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방에 1로 가는 구조를 보고 중간 과정이지만 중간 과정 생략하고 1과 2와 3이 결국에 숑숑숑숑 해서 A와 B와 D로 가는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G 합성 F라고 합니다. G 합성 F. F 가고 G 가는 걸 G 합성 F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 봐봐요. 우리 봐.
1이라는 애는 어디로 가냐면 B로 들어왔죠?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확인을 해요. G 합성 F의 1이라고 쓰면 얘는 G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린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써요. 보통 이걸 더 많이 쓰죠. 는 G F1이 얼마예요? F1은 5죠. 그럼 5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G5는 얼마예요? B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B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F2는 얼마야? 6이고 그 다음에 G6은 얼마야? D니까 너가 D. 그렇기 때문에 F 먼저 보고 G를 나중에 봤지만 쓸 때는 G 합성 F를 써야 뒤에 거부터 계산하고 앞에 걸 가는 거라서 얘를 먼저 보고 이걸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라서 F가 앞에 오고 앞에 있는 애가 나중에 계산하기 때문에 뒤에 온 거야. 따라서 F 합성, G 합성 F는 F 먼저 G 나중에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합성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얘가 합성이에요.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는데 예제를 통해서 좀 한번 볼게요. 예제. 자, 뭐 간단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걸로. 두 번째 특징은 자, fx를 선생님이 x제곱이라고 하고요.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해드릴 게 뭐냐면 f 합성 gx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g 합성 f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뜻이 뭐냐면 fx에 요 자리에 gx를 갖다 넣는 거야. x 자리에 gx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돼요? 그러면 얘는 f의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는 거거든. 이게 gx잖아요. 그러면 f의 x 자리에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너는 g의 fx가 누구냐면 x제곱이었죠. 이렇게. 그럼 그놈은 g의 x자리에 x제곱을 넣어서 해보니까 얘는 x제곱에 더하기 1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산 과정도 있지만 어쨌건 너와 너는 어때요? 달라요. 너와 너는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f 합성 g와 g 합성 f는 다릅니다. 아셨죠? 자, 요거 주의해야 돼. 항상 다릅니다가 아니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니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같다면 해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때 있고 다를 때 있기 때문에 너네는 같지 않아 라고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 다릅니다가 아니죠. 다 다릅니다가 아니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니까 같다라고 하면 안 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합성 불가할 때가 있어요. 합성 불가할 때가 뭐냐면 정의역이 1, 2, 3이 와 있고요. 공역이 1, 2, 3, 4가 있어요. 그러한 F가 있고요. 2, 4, 6이라는 애가 있고요. 1, 2, 3, 4라는 애가 있고요. G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면 G 합성 F에 대한 걸 보고 싶대요. G 합성 F. G 합성 F라는 건 F부터 먼저 보기로 했죠? F1은, 그러니까 G 합성 1, 그리고 G 합성 F의 2, G 합성 F의 3을 봐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럼 G
합성 F1은 F1이 얼마? 1이고 그럼 G1은 2죠. 그런데 이 새끼가 어디야? 얘가 뾰로롱 갈 데가 없어요. 2는요 2로 가고요. 다시 2는요 2로 가니까 너는 2라고 딱 정리가 되지. 3은요 4로 가고요. 4는요 다시 1로 가네요. 너는 얼마? 그래서 너는 얼마? 1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데 뭐가? 이 새끼는 존재하지 않아. 왜? 다리를 건너갈 수 없어요. 1이 1로 가는데 얘한테는 1이 없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갈 데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돼. 그러면 1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얘 또한 함수야. 함수는 어떤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볼게. 그걸 이론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원수투 가셔도 합성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림 앞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많이 볼 겁니다. F, G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원래 얘 가려놓고 F의 정의역, F의 치역, 공역 G의 정의역과 G의 공역이자 치역 자리예요. 그런데 얘네는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서 동그라미 3개짜리를 그린 거야. 그리고 너에서 너로 가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F 합성 G가 아니에요. F를 먼저 한다는 건 뒤에다 붙여놔야 F 계산하고 G를 계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G 합성 F를 뜻해요. 자, 선생님이 색깔 딸별로 맞춰서 할게요. 자, F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노란 놈. 자, 이 자리는 F의 뭐의 자리라고? 정의역의 자리죠? 그러면 F 정의역에 따라 화살표를 받는 애들은 F의 누구예요? 치역이죠. 치역. 그지? 동시에 파란 놈 G 입장에서 보시면 이건 필기해 놓으셔야 돼. 자, 파란 놈 G 입장에서 보시면 이 동그라미는 G의 누구 자리예요? G의 정의역 자리죠? G의 정의역. 되십니까? 그 다음에 너는 G의 정의역에 따라서 너가 뭘 받아요? G의 치역을 받겠죠? G의 치역이 돼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요 자리는 동시에 또 누구기도 하냐면 G 합성 F의 치역이기도 해요. 아이고 미쳤나봐. 정의역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합성의 정의역은 뒤에 있는 F의 정의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뿅 와서 어디를 가냐면 요 자리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G 합성 F의 치역이 여기에 오겠죠. 연산되고 지지고 못 가, 지지고 못 가, 지지고 못 가서 올 건데, 자, 얘네들에 대한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포함 관계. 자, 보세요. 너랑 너는 똑같아요. 는 이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은 똑같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1, 2, 3이 1, 2, 3으로 오고 여기 1, 2, 3이라고 쓰면 여기 있던 1, 2, 3이랑 여기 있던 1, 2, 3이랑 1, 2, 3, 1, 2, 3 세 개가 쌍쌍 이렇게 짝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돼. 같아도 되는데 지금 얘가 합성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G에 대한 치역이 누구였냐면 1과 2와 4였잖아요. 치역이. 그런데 그 G라는 놈의 정의역, G에 대한 정의역 안에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는데 누가 없기 때문에 1이라는 놈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합성이 불가였어요. 그 말은 너에 대한 치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돼. 다시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선생님이 써드린 게 대략적으로 1, 2, 3, 4 이렇게 만약에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잡았으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놈은 1, 2, 3, 4, 5까지도 있고 1, 2, 3, 4, 5까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쳐. 그러면 봐봐. 1은 2로 갔다가 2는 3으로 가요. 그죠? 결론 1은 3으로 갑니다. 라는 합성이고요. 2라는 애는 3으로 갔다가 3은 4로 가니까 결국 2라는 놈은 4라고 해서 합성에 대한 결과물이 생겨요. 3이라고 하는 놈은 1로 갔다가 1이 2로 가니까 2라는 치역을 갖죠. 다 갈 수 있어. 얘는 합성이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치역 FG인데 F의 치역에 들어오는 1, 2, 3이 G의 정의역은 1, 2, 3, 4, 5가 정의역이잖아요. 같아서가 아니라 니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 이해돼? 그러니까 너와 너는 너라는 새끼가 타고 넘어가는 거야. 타잔이 그런 거 있잖아. 타잔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존나 웃깁니까? 타잔이 아니라 이거 뭐지? 원숭이인가? 이렇게 타고 가듯이 얘가 타고 여기에서 타고 넘어가서 갈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너가 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포함관계. 이거 교집합 아니다. 교집합을 쓴 게 아니라 F의 치역과 G에 대한 정의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를 표현해 드린 거야. 됐어? 그 다음 화살표 받은 애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살표 받은 애들. 화살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합성을 했을 때 1, 2, 3은 결국 누구로 오냐면 2, 3, 4로 오잖아요. 2, 3, 4. 그게 얘가 2, 3, 4야. 얘가 2, 3, 4라고. 그런데 원래 G의 치역은 이 덩어리 1, 2, 3, 4 오잖아. 그죠? 아, 너와 너의 관계에서는 너가 너 안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아니, 당연히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 합성한 치역은 G의 치역에 다거나 일부일 거야 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너입니다. 이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얘가 합성의 성립 조건이 되는 거지. 오케이? F라고 한 놈에 대한 치역이 타고 넘어가서 G 안에 있어야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야. 안더스탠드 하죠? 예진아 괜찮아요? 되시죠? 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좀 어려운 파트라서. 되시죠? 뭐 이론 정리를 마무리로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합성이라는 구조는요. 동그라미 네 번째라는 게 성질. 합성의 성질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단어를 좀 붙여놓을게요. 일반적으로 F 합성 G와 G 합성 F는 달라. 일반적으로라는 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즉 뭘 뜻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뭐 아까 기억, 니은. 결합 법칙은 이렇게. F 합성 G 합성 H는 F 합성 G 합성 H 입장에서 봤을 때 F 합성 G를 먼저 하나 G 합성 H를 먼저 하나 똑같습니다. 얘는 성립. 그 말은 뭐는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나중에 계산하실 때 좀 써먹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열심히 했는데 역함수를 못했네요. 근데 역함수에서 선생님이 할 말이 좀 많고요. 합성함수에서도 선생님이 좀 덜 해드렸어요. 너무 아쉽죠?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선생님 30분 수업 더 해도 돼요. 반응은 뭐지? 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합성함수 조금 남았는데 더 해도 돼요. 나는 괜찮아. 알았어. 자, 선생님이 해드릴 부분이 뭐냐면 13페이지, 121페이지 아직 못했거든? 얘들아 좀 써놔. 내가 깜빡할 수도 있어서 121페이지에다가 다음 시간 딱 수업 시작해서 질문 받고 나면 수요일에도 선생님이랑 해요. 그 공지사항 얘기 안 했다. 어쨌건 수요일에도 선생님이랑 할 거라서 수요일에 할 때 선생님한테 꼭 선생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게 121페이지예요. 121페이지 안 했어요 라고 얘기 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숙제는 선생님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숙제 부분은 선생님이 톡에다가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수학과 숙제는 페이지 어디부터고 109페이지부터죠? 개념원리 수학 하파트는 페이지 10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뿅뿅뿅뿅 가서 113페이지에 플러스 합성함수는 일부 걸릴 거예요. 페이지 117페이지에서부터 117페이지에서부터
좀밖에 못하겠네. 119페이지까지의 플러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쪼개져 있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122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까지인데 선생님 이거 정확히 써줄게. 그런데 페이지를 딱 자르면 되겠다. 122페이지만 해오시면 돼요. 연습 문제는. 123페이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돼서요. 선생님이 분필 묻은 손이라서 좀 거지같이 썼는데 잘 안 보이죠? 선생님 톡에다가 다시 올릴게. 그래서 109페이지에서 113, 117에서 119, 그리고 122 한 페이지 이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자, 마무리. 선생님 중요한 거 멘트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 공지사항. 자,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면 수업, 와서 수업을 할 건데 혹시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되는 학생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줌으로 할게요. 있어요? 일단 학원 공지는 뭐냐면, 학원 공지는 그 톡 받아보셨죠? 학원 공지는 다음 주 월, 화, 수까지는 선택적 수업,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저는 학원 갈게요 아니면 저는 줌으로 할게요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수업이니까 목, 금, 토, 우리 기준으로는 토요일 수업은 무조건 토요일 수업부터는 대면 수업, 그러니까 줌 수업 안 열 거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혹시 지금 선생님이 톡방에 올려야 되니 아니면 그 선택을 하게 해야 되니 아니면 그냥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수요일부터 학원 와서 할게요. 손. 줌 수업 할게요. 수요일. 그러면 민창이, 민주, 예진이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이게 투표가 뭐 많다고 해서 대면 수업을 하고 적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선택하는 건데 투표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실명제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훈이는 오기로 했으니까 재훈이는 대면 수업에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줌 수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줌 수업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는 100% 다 대면 수업.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공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번 수업인 수요일부터는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5시부터 수업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낮 시간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까지는 수요일, 토요일이 낮, 밤이었잖아요. 오늘 밤. 그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너네 원래 수업대로 수요일은 밤 수업, 그리고 토요일은 점심때 12시 수업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선생님이랑 하고요. 그 주에 토요일부터는 김희석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고생하셨고요.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안타깝게도 오늘 시험 본 거 잘 봤겠죠? 네. 시험 성적도 자꾸 개인톡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개인톡으로 올릴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쌓이면